아니 이런 시장에 집을 또 샀어요. 제 지인이, 불인이가. 그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. 게다가 집도 팔았어요. 이런 시장에 불인이가. 내 옆에 있었으니까 꼭 그건 아니에요. 제가 조금 도움을 드렸지만 이제 이야기 다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. 저 정도 도움을 받고 진짜 누군지 오픈해도 된다고 하셔서 제가 오픈합니다. 제 책 편집자님. 제가 이분을 만난 건 8월이었으니까 제 책 편집을 한 6개월 정도 넘게 하시면서 저하고 계속 소통을 해서 정말 우리 편집자님 정말 프로예요. 저희 책 얘기밖에 안 했어요. 근데 그분이 제 책을 만들기 위해서 저를 알기 위해서, 그리고 자기는 너무 재개발 재건축 관심이 있다고 해서 제 강의도 진짜 결제해서 들으시고 그러시면서 제 책을 6개월을 주무른 거, 그거는 있죠. 외우시지 않으셨을까? 저보다 더 많이 보지 않으셨을까 싶어요. 그러시면서 뭐 이제 자기도 정말 관심이 있고 자기가 이제 집이 있는데 뭐 이렇게 갈아타기 정도 하고 싶다 뭐 이런 정도만 얘기하셨지, 그 얘기를 할 때도 내가 뭔가를 해주겠지 안 하셨고 저도 해준 것도 진짜 없었어요. 그러신데 이분이 결혼하시면서 집을 사실 때도 남편분은 무슨 신혼에 집을 꼭 사냐 이러셨고, 그래도 나는 집이 있어야 된다 하고 빡빡 우기셨대요.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? 당연히 우리 편집자님이 위너. 그러더니 이제 남편분도 인정을 한 거죠. 그러네 정말. 왜냐면 지난 상승장을 다 타셨어요, 이분이. 그 전에 사셔서. 그래서 정말 내 집은 있는 게 맞다. 그리고 그 집에 사시는 동안 얼마나 편안하게 거주를 하셨겠어요. 근데 이분이 이제 집을 팔고 훨씬 상급지로 가는 꿈을 꾸시면서 또 공부를 하시면서 제재를 또 알아보시면서 어려움이 하나 봉착을 했어요. 뭐였냐? 선생님 근데 집이 안 팔려요 이러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죠. 모두가 집이 안 팔리는 시장이에요. 지금은 집을 꼭 파셔야지 갈아타기가 되는 건지 아니면 가지고 계시면서 사실 수 있는지 물었더니 이제 이건 뭐냐면 자금 문제겠죠. 요 갈아타기 관련된 건 제가 이 포지션 자기 입장에 따라 어떻게 할지 영상 하나 찍었었던 거 있죠. 그거 꼭 참고하세요. 거기에서 우리 편집자님 어디에 해당되냐면 이 집을 꼭 팔아야지만 그 돈으로 가실 수 있는 그런 경우였어요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무리 마음에 드는 건 나와도 요거 계약하기 전에 절대 계약하시면 진짜 안 된다. 이게 사람이 한 큐에 훅 가거든요. 집이 정말 안 팔려요. 아무도 집을 보러 안 와요.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지금 대부분이 그렇다. 내 물건이 내 단지에서 얼만큼의 위치인지 파악이 필요하다. 내가 최고 RR인지 그 중에서도 뭐 뷰도 나오는 좋은 동인지 이런 거를 개념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가격,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집을 보러 오지 않는 그런 시장인데, 그럼 우리 단지 내 최저가는 얼마인지, 내 물건은 그 최저가에 내놓을 만한 앤지, 최저가 봤더니 1층이고 진짜 나하고 비교도 안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하는지, 이거를 나 혼자 정해야 된다. 소장님한테 물을 것도 없고, 그리고 어느 정도 가격에 내놔서 깎아달라고 할 때 얼마까지 더 깎아줄 수 있는지도 미리 내가 마음에 정해야 된다. 이 정하는 건 어디에서 오냐면 내가 얘를 얼마에 샀는데 지금 얼마가 올라졌고 이걸 다 받으면 물론 좋겠지만 어느 정도까지 깎아주고 요 정도 수익만 내가 집 한 채니까 비과세잖아요. 전체 다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. 그래도 괜찮은지. 이거는 우리 편집자님한테만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. 지금 꼭 매도를 하셔야 되는 분들 이거 꼭 기억하세요. 내 물건이 아무리 예뻐도 이번에는 꼭 매도를 해야 된다 하시면 이렇게 한번 내 물건과 나와 스스로 맞짱 한번 뜨세요. 이 아이가 그렇게 예뻐도 이 정도만 받아도 좋겠어. 보니까 이 정도면 단지 최저가하고 비슷한데 내 물건이 좋으니까 거래가 되겠네 하고 딜을 하시고 스스로 내놔보세요. 그 이후에 편집자님 그러시더라고. 어머 선생님 진짜 집을 보러 와요. 이러셨어요. 그 뒤로 그리고 저희는 사실 더 이상 별로 얘기가 없었거든요. 책 편집하면서 거기서 그냥 답이 있어서 그랬나? 아무튼 하시고 제 책이 나오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. 선생님 저 좋은 소식이 있어요. 그래서 저 조금 교만하게 어머 내 책 잘 돼서 혹시 승진하셨나? 그래서 어머 과장님 혹시 승진하셨어요? 팀장님으로 그랬더니 그거 아니고요. 저 입주권 샀어요. 깜짝 놀란 거죠, 제가. 아니, 무슨 불인이가 이런 시장에 입주권을, 그리고 사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. 시장이 꺾였고, 그래서 매수 안 급하다. 천천히 사셔도 된다. 하지만 잊지 말을 거는 제가 늘 영상에서 말하는 개별 물건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나오고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좋다 싶으면 매수하셔도 좋다. 그렇지만 시장 급하지 않으니까 급하게 도장 찍지 마시라. 요 정도 말씀만 드렸어요. 그럼 집은 어떻게 하냐? 매도했냐니까 당연히 집 팔았죠. 팔았고요. 그래서 가격도 저한테 오픈하셨는데 단지 최고가, 작년에 최고가 찍었을 금액을 말씀하시고 팔은 금액인데
별로 차이 안 나게 파셨더라고요. 가격도 잘 받으셨고요. 입주권도 늘 그렇게 가고 싶었던 그 급지, 정말 지금하고는 비교도 안 돼 최상급지, 지금은 30년 넘는 아파트 살고 계신데 거기를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. 놀라운 거는 거기가 작년 가을에 관리처분인가 나면서 그때는 투기과열지구, 이거 또 얘기 드려야 되나? 재개발이 투기과열지구에서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거래가 안 되죠. 입주권 거래가 안 되고 조합원 지위가 양도가 안 되기 때문에 문이 닫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뭔지 아세요? 최근 한남 3구역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. 마지막 세일이 일어난 거예요. 그때는 그렇게 시장이 꺾이지 않았어도 그 시장 수준에서도 더 싸게 왜? 이제 앞으로 최소한 5, 6년 이상 거래가 안 되니까 이때 안 팔면 안 된다. 이때 못 팔면 무슨 뜻이냐? 등기를 꼭 쳐야 돼요. 등기를 못 치는 물건들이 그때 거래가 되거든요. 저도 그때 그 구역 유심히 살펴보니까 다른 데보다 가격이 싸게 거래가 됐단 말이죠. 그 옛날 얘기를 뭐하러 하냐? 그게 마지막 거래 가격으로 찍혀 있잖아요. 어디에? 우리 소장님들한테. 그 가격에서 지금 하락장을 만났죠? 조금 저렴하게 찍은 가격에서 더 내려가는 거죠. 그래서 요 매물도 프리미엄이 5억대 하던 게 3억으로 뚝 떨어져 있는 가격으로 이렇게 싼 매물이 없어서 주변을 다 비교하고 거래를 하셨더라고요. 책을 너무 오래 편집하셔서 그랬는지 어쩜 그렇게 똑똑하게 조합원 지위 양도된지 조합에도 확인하시고 거래 내용도 차근차근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는데 어찌 그렇게 잘하셨나. 그래서 좀 중개사님하고 관계해서 조금 의심쩍어 하는 부분 하나 말씀하시길래 제가 그거 하나 코칭해드렸어요. 너무너무 잘하셨더라고요. 또 하나 놀라운 거는 집을 파셨잖아요. 공중에서 사실 수는 없어서 그럼 어디 사실 거냐 여쭤봤더니 제가 남편 직장하고 내 직장 동선을 고려해서 인천에 공급 많은데 거기 전세 들어가려고요. 전세가 얼마나 싸게 나오겠느냐. 맞아요. 지금 인천 전세든 월세든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골라서 가격 맞춰서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인 거 아시죠? 이분이 갈아타기 하면서 자기가 어디에서 살 건지 그것까지 계획을 세웠더라고요. 그리고 신혼이었고 직장생활 한 기간은 좀 있지만 둘이 모아서 얼마나 많이 모았겠어요. 그래서 24평 하셨어요. 그것도 제가 너무 잘했다고 했어요. 34평이 좋죠 당연히. 근데 지금 꼭 너무 무리해서 그렇게 하실 필요 없잖아요. 수도권은 24평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요. 오히려 평당가는 나중에 34평보다 높아요. 그렇게 사시다가 또 돈 모아서 그 지역 내에 아니면 조금 더 상급지로 가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아직 신혼이시거든요 우리 편집자님. 이제 아이도 낳고 정말 둥지를 틀 곳으로 이곳을 선택했다 했는데 제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더라고요. 이렇게 불인이도 꾸준히 공부하고 준비하면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하다 생각하시니까 거래를 하시더라고요. 지금 또 얘기하는 거 지겨우실 것 같아. 당장 나가서 사라는 거 아니에요. 근데 이분이 꾸준히 거의 지금 저하고 만난 이후로만 해도 한 6, 7개월 이상을 계속 책 보고 강의 보고 공부하셨어요. 제가 항상 피드백 드린 거 아니라니까요. 아까 같은 정도. 그 매도에 대해서 그런 생각전환 간단한 건데 안 되는 거, 요 얘기 저 영상에서도 많이 하죠. 그런데 누가 그 얘기를 듣고 실행하느냐. 거기에서 차이 나는 거지. 지나이스가 얼마나 황금 같은 키워드를 주느냐 아느냐 아닌 거예요. 실천 안 하면 황금이 아니라 그냥 돌로 끝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제 말이 모두 옳다 아닙니다. 시장에 나가봤더니 아직도 너무 위험해. 그런 결론 내리신 것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. 그러고 나중에 봤더니 진짜 그러고 2, 3년 동안 더 눌려 있었어. 그런 결론 날 수도 있는 거예요. 저도 다 할 수는 없어요. 그렇지만 제가 지금 보는 건 항상 절대 가격. 그 입지 대비 절대 가격, 그 입지 안에서 개별 물건 가격 중에서 유난히 너무나 저렴하게 나온다 싶으면 전 지금도 why not? 그래서 보러 다니는 거거든요. 상승이 시작되잖아요. 그러면 이런 가격으로는 정말 다시는 못 볼 물건인 걸 아니까 한 15, 16년 지나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. 상승이 시작되면 모든 사람이 너무나 잘 알아요. 물건 내놓는 사람들이 눈치가 왜 이렇게 빠른지 물건 거두고. 지금 사실 일부 아파트는 그런 분위기예요. 왜? 금매가 소진을 되는 걸 보니까 그냥 내놔봤던 물건들 거두시더라고요. 이 얘기 아무도 안 믿으실 것 같은데 이건 표시가 안 나니까. 그리고 최근에는 진짜 잠실 쪽하고 강남 쪽 어디 하고 또 경기 어디 같은 경우는 진짜 주말에 소장님들 되게 바쁘시더라고요. 전화해봐도. 실제 가격 메리트가 있어서 충분히 좋다 싶은 곳들은
이미 거래가 되고 있고, 이게 바닥이냐? 그건 아직 몰라요. 또 지켜보면 되죠. 그렇지만 이미 매수에 나서는 사람들이 있다.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? 시장에 나가보시면 돼요. 특히 주말에 부동산을 갔는데 사람이 좀 많다? 아니다? 소장님들 말씀을 다 믿을 건 아니에요. 뭐 대기자가 있어요, 없어요? 그분들이 또 거짓말한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. 그냥 들어두세요.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또 보세요. 이렇게 자꾸 다니시면 그게 다 내 재산이고 내 인사이트가 되고, 저 같은 이런 유튜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도 보시고 기본적으로는 공부하셔야 돼요. 기본 원리는 정해졌어요. 시장이 이럴 땐 다르고 어떨 땐 바뀌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. 입지에 대해서, 그리고 입지 가치에 대해서, 그리고 도시별 가격에 대해서, 도시 내에서 뭐 대장 아파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,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차분차분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리고 편집자님께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건, 마지막 제 책 나올 때 보면서 야, 진짜 프로다 싶었어요. 진짜 이래서 프로구나 싶을 정도로 자기 일에 대해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열정을 내서 하시고, 이 얘기 오픈해도 좋다고 한 것 중에 하나가, 자기가 진짜 한 건데 굳이 가릴 필요 자기는 없다. 자기는 그렇게 거래한 게 스스로도 너무 뿌듯하다.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진짜 보금자리를 다시 꾸밀 생각을 하니까 너무 행복한데 굳이 못 나눌 이유가 없다 하셨습니다. 편집자님 덕분에 정말 좋은 퀄리티 있는 영상 찍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오늘 내용 어떠셨어요? 좋으셨으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댓글로 소통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재개발은 진아이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도 미라클.